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재동입니다. 자, 오늘 장보는 남자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뭐 하나 숨어서 지켜보는, 또 누가 뭐 했나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에 대해서 장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CCTV 한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죠.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예전에 CCTV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집이나 또 대단히 중요한 곳이나 이런 데 딱 걸쳐 있는 뭐 그런 걸로 인식됐던 시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CCTV, 그것의 진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CCTV 진화. 요거 여러 가지 CCTV 중에 하나, 하필이면 또 삼성께 보여졌네요. 요 CCTV, 요 안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도 기록되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기록되고, 나는 원치 않아도 아침에 집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면 찍히고, 건물 걸어 나오면 또 찍히고, 뭐 버스 정류장이든 지하철이든 가면 또 찍히고, 계속 찍히죠.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동선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움되는 분은 상당히 많아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보면은 상당히 뭐 고급 주택가 같은데 벽에 떡하니 붙어 있었던, 지금은 이런 거는 벽에 붙어 있는 이런 그 CCTV는 그냥 조금 여기저기 뭐 가출망원 다 갖다 놓는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붙여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또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집에는 다 붙어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이게 어떻게 발전되냐면은 휴대폰하고 연결돼서, 이게 이제 특정 제품이긴 한데 휴대폰하고 연결이 돼갖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내가 밖에서 모바일로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CCTV입니다. 이 CCTV가 예전 같으면 그랬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소가 30만 화소. 봐도 누군지 몰라요. 찍힌 찍혔는데. 아무 의미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뭐 방법용이죠. 그냥 뭐 찍힐 수 있다, 찍어봐야 도움 안 되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엄청나게 선명해지면서 입지가 강화되는데, 이런 집에다 설치해 놓고 밖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까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그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CCTV가 어떤 식으로 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물 갔다. CCTV 한물 갔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많이 나왔었는데 한물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요새 들어서 다시 보여주는 뭐 사건도 좀 있긴 있죠.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CCTV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가정집에도 있겠지만 하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바늘로 찌르고 뭐 얼음으로 깨우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거 많았죠.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 존재하려면 CCTV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있지만은 부모들이 안 보내는데, CCTV 있냐 없냐 보고 따져서 보내는데 설치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CCTV가 설치돼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생기는 조건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도 있죠. 블랙박스 설치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CCTV라는 것을 설치해야만 되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자꾸 생기니까 만들어라. 그래야만 오픈시켜주겠다. 그래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다면 CCTV는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린이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멀면은 사실 보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차 태워 보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더라도 CCTV 설치한 곳을 보내겠다. 무려 70%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92%예요. 10곳 중에 9곳 CCTV 있는 곳을 가겠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 당연히 CCTV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린이집만 이런 상황에 있을 거냐? 없으면 좋겠지만 그와 유사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CCTV의 시장성이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 넓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차 안 막히는 곳, 안 막히는 시간대 이런 거 이제 찾아서 가려고 여기저기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모바일로 보게 되면은 현 시각 어디에 차가 막히는지를 모바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카메라가 찍혀 있는, 뭐 만남의 광장에 카메라가 찍혀 있는 것을
차가 많이 지나가는 걸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CCTV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 CCTV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을 커버하고 감수하고더라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휴 때나 또 명절 때 차 막히는 거 짜증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 다 깔려있는데 이건 서울 시내에 깔려있는 CCTV입니다. 뭐 웬만한 차 막히는 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가 거기에 막히나 안 막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서 있는 거고요. 이건 전반적인 지도죠. 물론 이제 부산 경상도 지방만 좀 보여놨습니다만 여기도 죄다 깔려 있습니다. 죄다. 사고 나도 어디서 났는지 알고 없고 사고 나고 도망가도 금방 잡잖아요.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CCTV 진화는 예전에 그저 큰 뭐 고급집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법용에 지나지 않았던 부분에선 이미 벗어나 있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통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모바일로 여러분 휴대폰으로 내 집,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걸 깔아놓고 밖에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나,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었죠. 싱글족. 싱글족들이 요새 보면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혼자 집에 놔둬야 되잖아요. 효용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진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CCTV 업체를 불러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했죠. 근데 요새는 모바일 관련된 상품이 나오다 보니 CCTV의 입지가 기존의 틀 안에서 분명히 밖으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파이가 커져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CCTV 이게 언제 어디에 필요하냐면 엄마들 만약에 그 워킹맘이면은 일해야 전에 나가서 애는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CCTV를 통해서 우리 애가 혼자 잘 있나? 그죠?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이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자 이런 쪽이 여성 1인 가구 싱글족 얘기했잖아요. 싱글족도 사실은 위험하고 뭐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나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용 용도로 CCTV가 사용되고 있는 거고 반려동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반려동물이 혼자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고 말면 안 되는데 또 녹화까지 해놔요. 그 저녁에 쭉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워킹맘들이 자기 아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CCTV가 해준다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그맣게 창업한 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은 CCTV 진화에서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데 쓰여요. 쓰레기, 무단 투기, 뭐 교통법 질서 위반 뭐 이런 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CCTV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목소리도 인식합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무시하는데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톤을 벗어난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비명소리, 무너지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소음을 포착해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럼 CCTV가 보고 있다가 쫙 돌아가죠. 그쪽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무슨 일이 났다. 빨리 가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CCTV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예전에 그저 비춰주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레벨업되고 있는 부분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아날로그형, 디지털형, IP 기반 디지털형 이렇게 바뀌었죠. 아날로그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형도 이제는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특정 상황을 찾아가는 그런 CCTV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CCTV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시장 규모가 IP 카메라 부분, 전체 카메라, 감시 카메라 시장 부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존의 아날로그형 카메라 CCTV였다면 벌써 사장됐을 건데 커진다는 것은 진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방범용 CCTV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보안 시스템 관련된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소가 커져야지 가능한데 지금은 200만 화소.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만 화소였어요. 구별이 안 되는 정도. 이제는 그런 건 분명히 넘어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보게 되면은 줌해서 줌업해서 번호판 딱 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CCTV가. 자, 관련 종목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IDS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 IDS라는 게 CCTV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를 보니까 계속 답보, 거래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거래가 싫고서 우상향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 CCTV라는 것이 어느 특정 시기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봄엔 필요하고 여름엔 필요 없고 이런 건 아니죠.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어린이집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CCTV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CCTV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 뭔가 부각되는 시점에 링크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CCTV 오늘 말씀드린 CCTV의 진화는 분명히 사회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주목해서 잘 지켜보시면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